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에 입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 줄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예비군에 동원령을 내린 이후 10,000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약속한 기한 내에 시력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직후 사이버 먼데이에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에 입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줄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 대우 입국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공항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입국 심사 관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최근 한국의 각 공항 출입국 담당 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2009년부터 시행돼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2013년 전국 출입국 기관장과 해외 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 및 그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 출입국 심사를 확대하면서 입국심사장 대한민국 여권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가 빠지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외국인 입국심사장에 줄을 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재 입국심사장 상황에 맞게 안내판을 가변적으로 변경해 심사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 사업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후 올해 6월부터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로 국한돼 있고 섬 벽지 거주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초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 혁신 방안에는 재외국민을 비대면 진료 대상자로 추가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 연내 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기 위해 전 세계의 예비군에 동원령을 내렸는데요. 그 이후 10,000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달 예비군 36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이후 미국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인 약 10,000명이 군복무를 위해 이스라엘로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이 가운데 최소 8명의 미국 국적자가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하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참전자 대부분은 이전에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했거나 현재 이스라엘 예비군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평균적으로 약 1,200명의 미국인이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하고 있고 다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거나 향후 이중 국적자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참전자들은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보고 충격을 받아 참전을 결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전자 가운데 한 명인 이주희 애자기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마이애미에서 자랐고 이스라엘이 2009년 가자 지구를 22일간 공습했을 때 이스라엘군 소속이었고 당시 기지에 떨어진 박격 포탄에 왼팔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군에 남아 3년 전 군 복무를 마쳤지만 하마스의 공격 이후 군에 재입대했고 예비군으로 10년을 더 복무하기로 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A 출신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보유한 휴스턴 백은 과거 이스라엘 군에 있으면서 주로 서한 지구에서 복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원령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하마스의 공격 영상을 보고 참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된 고물가에 대출 등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채 통합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크레딧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속된 고물가와 부채 증가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부채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부채 통합 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채 통합은 관련 전문 대출을 이용하거나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여러 무담보 빚을 하나의 부채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관리의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크레딧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부채 통합 대출이나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 카드는 승인 또는 발급 시 일시적으로 크레딧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할 때 즉시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조회는 크레딧 점수를 5점 내로 일시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고 단기간 내 과다한 조회가 기록될 경우 점수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를 잘 갚아나간다면 몇 달 안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 카드 사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카드 발급 시 전체 카드의 평균 보유 기간이 줄어들어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 과도한 수의 카드 발급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기존에 보유한 크레딧 카드는 비싼 연회비 등 큰 문제가 없는 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 한도를 높여서 사용 비율을 낮추고 카드 사용 나이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 통합으로 크레딧 한도가 늘어나 밸런스 비율을 한도의 30% 이하로 유지할 경우 크레딧 점수가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를 남기는 것이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개인 재정 상태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부채 상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된 전국민 건강보험법, 일명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사실상 공약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오바마 케어는 통제 불능이며 좋은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며 자신은 심각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특히 당시 뇌종양 투병 중이었던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고 이로 인해 폐지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울 경우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케어는 시행 초기에는 인기가 적었지만 폐지 시도 후 지지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가 2020년 말 진행한 조사에서는 64%가 오바마 케어 유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2%에 그쳤습니다. 특히 공화당 응답자 가운데서도 32%가 오바마 케어 유지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반색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잃고 전국의 노인과 가족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비용에 직면해야 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약속한 기한 내에 시력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이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당부됩니다. 어제 뉴욕주 차량국은 오는 12월 1일부로 시력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 5만 1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한 자들로 1년 이내 시력 검사를 받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차량국은 지난 4월과 10월에 개별 통지를 했지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은 공인된 검사소에서 시력 검사를 통과한 경우 검사소에서 직접 차량국으로 결과를 송부하기 때문에 자동 승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인받지 않은 시력 검사소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경우 운전자는 시력 테스트 보고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검사 제출 후 5일 이내에 승인을 받게 되고 결과는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력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티켓이 발부됩니다. 특히 두 번째 적발되면 최고 $300의 벌금과 최대 3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오프라인 매장은 예상보다 한산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온라인 쇼핑에서만큼은 소비가 호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추수감사절 직후 월요일인 27일 사이버 먼데이에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1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고 어도비가 예상한 증가율 전망치 6.1%도 웃돌았습니다. 앞서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블랙 프라이데이인 지난 24일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9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의 온라인 매출액은 총 380억 달러로 이 역시 어도비의 전망치 372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이달 17일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11일간 매출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온라인 소비가 호조를 보인 데는 후불 결제 서비스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후불 결제는 구매 후 물품 대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갚는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할부 기능과 유사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한도가 적은 학생이나 주부, 사회초년생, 이민자들도 별도 수수료 및 이자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집계에 따르면 사이버 먼데이 하루 동안 후불 결제, BNPL로 결제된 매출액은 전년보다 42.5% 급증한 9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어도비 집계는 비록 온라인 쇼핑몰 매출에 국한되긴 하지만 애초 전망과 달리 연휴 할인 행사 기간 소비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둔화를 둘러싼 우려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6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출발한 프론티어 항공기에서 한 여성 승객의 난동 때문에 결국 비행기가 긴급 회항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출발해 콜로라도주 덴버로 향하던 프론티어 항공 1161편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여성 때문에 예정에 없던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한 승객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비행기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이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비행기 좌석 위에 올라가 자신이 납치됐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승무원이 해당 여성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 여성은 승무원을 밀쳐내고 계속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승객은 갑자기 해당 여성이 사악한 영혼에 빙의됐다며 갑자기 통로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객은 난동을 부리고 있는 여성에게 귀신이 들렸고 도움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을 죽이려는 악마가 있다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자 생명이라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기내가 소란스러워지면서 기장은 난동을 부리는 여성을 기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원래 목적지가 아닌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착륙 후 공항 경찰에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어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미국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는 노동신문 보도와 관련해 이런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은 즉시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9월 미국의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올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선 디트로이트 6.7%, 샌디에이고 6.5%, 뉴욕 6.3%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의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 뉴저지주 최대 에너지 회사 PSE&G 등은 가스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지만 주정부 규제위원회에서 잇따라 거부했습니다. 콘 에디슨은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5억 300만 달러의 추가 수익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1억 8,700만 달러 인상만 승인했습니다. PSE&G 역시 올해 초 뉴저지 주정부에 25억 4천만 달러 규모 가스 파이프라인 교체안을 제출했지만 규제 당국은 9억 달러 지출만 허용했습니다. AM 뉴욕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뉴욕시 버스 운행 속도는 팬데믹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MTA가 운영하는 뉴욕시 버스는 올해 10개월 동안 평균 시속 8.18마일로 주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8.21마일, 2011년 8.3마일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봉쇄 조치로 인해 도로가 비교적 한산해지면서 버스는 평균 시속 8.56마일로 주행했습니다. 도로별로 보면 맨하튼의 운행 속도가 평균 시속 6.28마일로 가장 느렸고 브루클린 7.29마일, 브롱스 7.82마일, 퀸즈 9.08마일, 스태튼 아일랜드 14.28마일 순이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